안녕하세요. 카리브TV의 조디언입니다. 제주도에 왔습니다. 봄날의 제주도는 여기저기서 온 여행객들로 굉장히 붐비는데요. 미리 예약해둔 렌터카를 받으러 공항에 있는 렌터카 하우스로 향했습니다. 제주도엔 현재 32,000대가 넘는 렌터카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이번 여행의 동반자로 선택한 차는 푸조 3008이었습니다. 예약을 하면 이렇게 공항 주차장까지 픽업을 나와주십니다. 안녕하세요. 공항에서 차로 약 10분 거리에 있는 푸조 시트로행 렌터카 사무소로 갔습니다. 푸조 시트로행의 국내 공식 수입사인 한불모터스가 지난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렌터카 사업소인데요. 국내에 파는 푸조는 물론이고 시트로행과 DS의 최신 모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곳엔 200여 대의 렌터카와 정비시설을 갖추고 있는데요. 한 달 평균 300건에 가깝게 이용률이 늘고 있고, 가격은 보험료를 합해서 24시간에 8만원 정도입니다. 제가 3008을 선택한 이유는 실용적이면서 연비도 좋고 운전 재미도 즐겁기 때문인데요. 사실 지난해 푸조의 신형 3008과 3008 GT 두 차 모두 시승을 해봤습니다. 모두 정말 바로 사고 싶을 만큼 패밀리카로서 군침이 도는 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본질은 제주도에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숙소에 가기 전에 제주도의 싱싱한 회를 맛보기 위해서 재래시장에 들렀습니다. 봄철엔 참돔과 자연산 광어가 인기라고 하는데요. 횟집 사장님의 추천으로 자연산 광어를 맛봤습니다. 맛없으면 안 사도 되니까. 그렇죠, 했죠? 사장님의 추천은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쪽으로 자연산 광어는 그 살의 쫀득함이 양식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제주에 오면 한 번쯤 와보고 싶었던 우주오리에 왔습니다. 우주에서 방금 불시착한 오리 머리를 형상화한 펜션인데요. 기발한 집을 설계하기로 유명한 무능 건축가와 스테이폴리오가 협업해 지었습니다. 오리의 머릿속으로 향하는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좁은 나선형 계단을 오르면 공간이 비로소 나타나는데요. 거실과 주방이 반원을 그리면서 붙어있고 입구는 해치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쪽엔 침실이 있고요. 작은 욕실은 금빛 타일로 도배됐습니다. 오리의 뒤통수엔 작은 창이 나 있어 밖을 볼 수 있고요. 1층엔 노천탕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위 마을은 아주 조용해서 마음 편히 푹 쉬기에 그만이었습니다. 다음날 숙소 근처에 있는 현대미술관으로 향했습니다. 주차를 하고 나니까 바로 옆에 말 한 마리가 무심한 듯 인사를 건넸습니다. 제주 현대미술관은 저지 문화예술인 마을 중심부에 있는데요. 지난 2007년부터 다양한 기획전시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땐 김응수 화백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김응수 화백은 1970년대부터 하모니즘이라고 부르는 조형주의 이론을 만들고 작품을 그린 것으로 유명한데요. 쉽게 말해서 추상과 현실을 그림 하나에 한꺼번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건너편에는 또 다른 추상작가 이한리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었습니다. 연필만으로 사물과 상황을 꿰뚫는 캐릭터를 캐치해서 작품으로 표현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작품은 이유미 작가의 작품이었는데요. 제주 4.3 사태 때의 사람들을 형상화한 작품이었습니다. 그 앞에 앉아서 당시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상상해봤습니다. 제주 현대미술관의 밖은 거닐기 좋습니다. 약간 그로테스크한 조각품들과 초록옷으로 갈아입은 나무들이 어울려서 환상적인 산책로를 제공해주는데요. 시원 따뜻한 봄바람도 좋았습니다. 미술관이 들어서 있는 저지 문화예술인 마을엔 다양한 예술인들이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모여 살고 있습니다. 화가, 조각가, 사진가, 건축가, 만화가 등 30명이 넘는 예술가들이 모여서 하나의 예술촌을 형성하고 있죠. 근처엔 맛있는 수제버거집도 있습니다. 바로 양가 형제라는 곳인데요. 육즙 가득한 패티도 훌륭하지만 저 뒤쪽에 보이는 어니언링의 바삭함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제주도엔 세계 유일무이한 곶자왈이라는 숲이 있습니다. 지하수가 풍부하고 보온 보습 효과가 뛰어나서 여름엔 따뜻하고 겨울엔 시원한데요. 그래서 열대 북방한개식물과 한대 남방한개식물이 같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곶자왈은 이러한 어수선한 숲을 일컫는 제주도 방언입니다. 이곳은 도너리 오름에서 분출한 용암의 끝자락에 있는 환상숲 곶자왈입니다.
어디선가 타잔이 나타나도 어색하지 않을 것 같은 원시 정글인데요. 스마트폰이 아무리 미세먼지 나쁨이라고 알려줘도 왠지 이곳만큼은 아마존의 깊은 숲처럼 갓 태어난 공기를 마구 들이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쭉 뻗은 해안도로를 달려서 모슬포항으로 갔습니다. 차를 길가에 잠시 세우고 천연 쪽빛을 자랑하는 바다를 감상했습니다. 제주의 바다는 해안에서 봤을 땐 짙은 파란색인데요. 하늘에서 봤을 땐 영롱한 청록빛깔을 띱니다. 물이 워낙 맑아서 아니 훤히다 보입니다. 그렇게 투명한 바닷물을 오랫동안 감상했습니다. 쑥지근한 태양은 구름 뒤로 빼꼼히 몸을 감추며 하루의 마지막을 알렸습니다. 저녁으로 제주도의 별미로 꼽히는 고등어회를 먹었습니다. 고등어는 쉽게 부패해서 내륙에선 회로 접하기 어려운 생선인데요. 이건 뭐 그냥 먹어도 맛있고 양념장을 곁들여 먹어도 맛있고 밥이랑 같이 먹어도 맛있고 어떻게 먹어도 맛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모슬포항 바로 옆에 있는 운진항으로 가서 가파도로 향하는 배표를 끊었습니다. 배에 몸을 실어 10분 거리에 있는 가파도로 갔습니다. 가파도는 물결이 더해진 섬이란 뜻입니다. 그만큼 파도가 거칠다는 뜻이겠죠.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깊은 해역이어서 어장도 풍부합니다. 지금처럼 4, 5월이면 청보리가 한창이라 축제 기간이고요. 그래서 관광객이 많습니다. 전깃줄이 없는 이곳엔 마음껏 연을 날려도 걸리적거림이 없습니다. 보리는 척박한 환경에서도 손이 덜 가고 잘 자라는 식물인데요. 그래서 이곳엔 유독 보리가 많습니다. 5, 6월에 수확을 하고 나면 그 자리에 콩을 심는다고 합니다. 1653년 네덜란드 사람 하멜이 표류했던 곳도 이곳 가파도였는데요. 가파도를 여행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섬 중앙을 질러가는 방법과 해안도로를 한 바퀴 도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천천히 걸어도 2시간 안에는 모두 둘러볼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섬입니다. 바다에선 소라, 전복, 미역 같은 해산물이 풍부하게 나서 이곳 분들은 굶을 일은 없어 보입니다. 날이 좋았던 날, 손바닥만한 마을 이곳저곳을 기웃거렸습니다. 명랑한 색으로 칠해진 지붕들, 사소한 풍경, 설렘 가득한 여행자의 표정, 시원한 파도와 바람이 마음속으로 들이쳤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2030년까지 탄소 없는 청정섬으로 만들겠다는 선언을 했는데요. 그때까지 매연을 내뿜는 차들을 모두 전기차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가파도의 명물 중 하나인 해물짬뽕집으로가 허기를 달랬습니다. 제가 갔을 땐 점심시간이 훨씬 지났을 때였는데도 길게 늘어선 줄이 이곳이 맛집임을 인정했습니다. 식당 안에 손님들이 남겨놓은 흔적과 낙서들로 가득했는데요. 옆자리에선 가파도 해녀가 갓 잡아 올린 꿀소라를 먹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대표 메뉴는 해물짬뽕인데 가파도 청보리가 더해진 막걸리도 있습니다. 짬뽕과 짜장면엔 바다가 한 움큼 담겨 있습니다. 특히 짬뽕에 크게 얹어진 주먹만한 꿀소라가 가파도 특유의 정치와 맛을 더합니다. 이 소라는 집의 외벽을 장식하는 소품으로도 쓰이기도 하네요. 돌아가는 배에서 마치 하멜을 연상시키는 외국인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시 제주도로 돌아와서 해안도로를 달렸습니다. 검은색 현무암과 푸른 바다, 그리고 이국적인 나무들이 환상적인 제주의 색을 뽐냅니다. 제주도에 커다란 에펠탑이 있다고 해서 한번 가봤습니다. 알고 보니 공사가 한창 중인 푸조시토랭 박물관이었는데요. 렌트카 사무실에 있는 에펠탑 정도일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엄청 크더라고요. 저녁에 불이 켜지면 더욱 멋지다고 합니다. 이 박물관은 5월 말에서 6월 초면 문을 연다고 하니까 프랑스 클래식화에 관심 있는 분들은 둘러봐도 좋을 법합니다. 제주도의 동쪽에 들어서자 시원한 해안도로가 계속 이어집니다. 전봇대와 가드레일이 없어 제주의 바다와 맞닿은 그 시원한 촉감이 운전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 주었는데요. 제주도엔 이런 해안도로가 섬 둘레 곳곳에 있습니다. 큰 길로 달리다 보면 표지판에서도 해안도로라는 이정표를 종종 봅니다. 그럴 때 망설이지 말고 옆으로 한번 빠져보세요. 그럼 뜻하지 않았던, 검색했을 땐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때론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방향 말고 자신이 가고 싶은 방향과 길로 운전해보세요. 저는 그게 바로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덧 제주도의 동쪽 끝에서 매일 해를 기다리고 있는 성산 일출봉에 도달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천연기념물 제420호, 올레 1코스 등 이곳에 붙여진 타이틀은 다양하고 거창합니다. 한참을 멍 때리면서 여행 동안 발휘되어준 3008을 훑어봤습니다. 작년에 시승해보고 차를 바꿀까까지 고민하게 했던 녀석이라 이번에도 이 차를 선택했는데요. 전 이 차의 하이라이트는 실내라고 봅니다. 기존에 고루했던 푸조차의 이미지를 확 바꿔준 요소가 됐는데요. 차 곳곳에 장식된 패브릭 마감은 가죽보다 더 산뜻하고, 작은 스티어링 휠은 운전의 재미를 배가해줍니다. 센터페시아 버튼의 모양은 마치 전투기를 연상시킵니다. 뒷자리의 시트도 부담스럽지 않고 편안해서 4명이서 장거리 여행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거위 머리처럼 생긴 기어 레버 옆엔 차의 트랙션을 전자적으로 제어해주는 그립 컨트롤이 있어서 4바퀴 굴림에 대한 아쉬움도 덜어줍니다. SUV답게 트렁크 공간도 넉넉해 여행자의 차로 제격이죠. 트렁크 한쪽엔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가 있습니다. 카라반에 짐을 풀고 인근 해변을 걸었습니다. 해가 등 뒤에서 제 키를 쭉 늘립니다. 해변엔 갈매기 대신 까치들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마른 이끼와 화산이 만들어낸 돌들이 신비감을 더합니다. 잔잔한 파도가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치며 밀려옵니다. 이 파도도 분명 작은 거북이 눈엔 엄청 크게 보일 겁니다. 싱싱한 해초도 뿌리째 뽑혀서 해안가로 떠밀려 왔는데요. 이건 바로 국 끓여 먹어도 되겠는데요. 이번 제주도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